자,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뭐예요? 정정이 몇 개가 있어요? 어떤 측면이 있어요? 사실적 측면, 권리적 측면. 사실적 측면의 정정은 두 개가 있어요. 소유자 신청하고 직권 정정. 왜 여기 소유자 신청이어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경자가 뭐예요? 경계, 면이 뭐예요? 면적이에요. 경계와 면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사실적 측면의 정정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해를 좀 한번 해봐요. 자, 여기 이제 건보라예요. 여기 배종욱입니다. 여기 뭐예요? 경계. 그러면 봐봐요. 경계가 그렇게 정정이 됐다고. 경계가 정정이 됐죠. 그럼 대표적으로 경계가 정정되고 면적이 변동이 됐죠.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여기에서 이해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관계는 누구다? 배종욱이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배종욱이 이해관계입니다. 그럼 이해관계는 개입되면 이때는 뭡니까? 직권으로 정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경계와 무슨 변동?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그러면 경계의 정정이 있을 때는 뭐예요? 읽어봐요. 배종욱의 뭐가 필요해? 읽어봐요. 성낙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배종욱은 성낙서 써져요? 안 써져요? 안 써져요. 이유는? 자기 땅이 뺏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뭘 받아야 돼? 경계, 확정, 판결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읽어봐요. 그러면 나왔네요. 성낙서 또는 판결서. 이게 서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걸 봐봐요. 자, 뭐가 바뀌었어요? 읽어봐요. 경계가 바뀌었죠. 그러면 결과물이 있어. 청량 결과물이 있겠죠. 읽어봐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13회 때 2.5점짜리 잘 들어볼래요? 자, 읽어봐요. 경계 면적이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첨부할 서류를 골라라. 읽어봐요.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라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잡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을 것도 없어. 왜? 자, 그러면 경계와 면적은 뭐다? 사실적 측면으로서 뭐다? 이해관계는 개입되니까 뭐예요? 그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올해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갑니다. 직권 정정을 별표 새겨 놓으세요. 직권 정정. 요 직권 정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내공이 쌓였는지 한번 봅시다. 내공이 쌓였는지. 이거 뭐라고 써놨어요? 직권은 누구예요? 지적, 서관청이. 그럼 결론적으로 자기가 정정해 주려면 어때야 돼요? 지적, 서관청이 잘못한 경우. 누가 잘못한 경우? 지적, 서관청이 잘못하면 무슨 정정이에요? 직권 정정이라는 거. 직권 정정. 직권 정정은 따로 이제 밑에서 이제 정리를 할 거고, 일단 여기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등기. 여기는 미등기. 공통점은? 권리적 측면. 자, 그러면 등기된 토지에서, 그러면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자들이 있어. 그래서 등이 몇 개예요? 4개야. 그냥 듣기만 해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가 돼. 그러니까 객관식이니까 그냥 등이 몇 개다? 4개다. 그래서 등. 그래서 기타 등등 이러면 안 됩니다. 기타 등등. 자, 그러면 등기된 토지는 어때요?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런 근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신청과 직권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직권이 가능하다. 직권으로 가능하려면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미등기 토지는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직권은 인정이 안 돼. 뭐만 가능하다? 신청. 그러니까 봐봐요. 요 가가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래서 요거 별표 하나 놔요. 이게 개정되고 나서 과거에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미등기 토지의 근거 자료가 2개가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어. 삭제가 뭐냐? 주민등록 등본이 삭제가 됐다라는 거야. 과거에 가족관계 등록과 주민등록 등본이 있었어요. 주가 이게 주민등록 등본이 삭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외워봐요. 읽어봐요. 동그라미 치는 걸 읽어봐요. 미가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미가신. 그래서 미가신.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 나오면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요 3개를 토대로 잡아서 키워드를 잡는 겁니다. 뭐라고요? 미가신. 이렇게 잡아달라. 미가신.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지문이 맞나 봐봐요. 등록상 정정은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다. 맞아요? 맞네요.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소유자 신청은 언제나 소유자든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여기 읽어봐요. 무슨 신청이죠? 소유자 신청. 여기도 읽어봐요. 신청. 여기도 직관. 그럼 등록상 정정은 언제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나 들어가도 맞는 문장이 되네요. 그러니까 요 현재에서도 뭐다 의미를 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적어놓고 이제 책도 읽어야 되고 강의 노트도 이제 정정은 이제 뭐 읽어나가면 아주 쉽다라는 거야.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그럼 그 밑에 정정 대상으로 가봐요. 자,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니까 뭐 읽어봐요. 무슨 측면의 정정이 있다? 사실적 측면의 정정. 자, 그러면 그 옆에 읽어봐요. 뭐가 있어요? 신청과 직관. 그래서 여기 나온 거죠. 읽어봐요. 신청과 직관. 그러면 직권 정정 사유. 직권 정정에다 이제 뭐예요? 밑에다가 별표 3개 넣고 박스 위에다가. 자, 직권 정정 사유. 다 뭐, 직권 정정 사유는 뭡니까?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러면 직권 옆에다가 이렇게 써요. 몇 개다? 10개. 10개를 다 못 외우려면 오늘 동기부여를 해야 돼. 그래서 직권 밑에다가 이렇게 3개를 딱 써놔요. 자, 직권 정정이 가능하려면 대표적으로 첫 번째입니다. 그 밑에다 조그맣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자, 저희가 결정을 해요. 직권 정정 사유 10개를 해올지, 저는 한 요거 가지고 마다 유추해낼 건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야 돼요. 올해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누가 잘못한 경우죠? 지적 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자, 그럼 봐봐요.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해서, 환산하면 청량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척간법에서 미터법으로 잘못 환산해서 누가 잘못 환산했죠? 읽어봐요. 제적 소관청이. 그때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 그런데 그런 사유들이 이제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법률의 근거. 읽어봐요. 법정 사유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법정 사유. 몇 개? 10개가 법정 사유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직권은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통지라는 단어가 따라 붙는다고. 그래서 이 5개를 외울 건지, 5개를 숙지할 건지, 10개를 외울 건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 나는 조잡하게 안 할랍니다. 그러면 10개를 그냥 외워두든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야 돼. 근데 차라리 이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직권정정 사유에 대해서는 이런 5개 사유로 뭐다 포섭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누가 잘못한 경우죠? 제적 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원칙이야. 자,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되고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고 무슨 사유화되어 있다? 법정 사유화되어 있다. 그러면 직권 사유는 법정이라는 것은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몇 개가? 10개가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직권은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통지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요 10개 가지고도 직권 정정 사유를 10개를 포섭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미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이제 살을 자기가 조금 붙여놔야 이제 직권 정정 사유를 마다 알차게 꾸려 나갈 수 있고 의미상으로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직권 정정 읽어봐요. 왜? 누가 잘못한 경우도 제적 소관청이 명백한 근거 자료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고 법정 사유화되어 있다. 통지. 그래서 직권 정정 사유는 뭐다? 통지 사유가 되는 거야. 좀 이따 통지라는 단어를 배우게 돼요. 그걸 직권 밑에다 깔끔하게 5개를 딱 정리해두면 아주 이제 자기만의 뭐가 나온다. 자기만의 뭐예요? 자기만의 정리 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빠졌어요. 신청을 옆으로 봐요. 뭐가 생겼어요? 경계와 면적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무슨 관계인이 생겨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찾았어요? 예, 승낙서 밑에다가 또 하나 더 붙여놓으면 판결서. 이렇게 하면 좋죠. 자, 경계와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옆으로 빠져요.
청량성가 반드시 뭐다 첨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저 강의노트가 전부 박스 했었어요. 박스 했었는데 박스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계를 하면 우리 형님들이 못 따라와요.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잘 순서대로 내려가니까 순서대로 잘 따라 내려오라고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계 면적은 뭐다? 직권은 사유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놨어? 포함 X라고 써놨어요. 자, 시행령 31조 1항에 한정돼 있다. 한정 동그라미.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무슨 사유가 돼 있다? 읽어봐요. 법정 사유. 그렇죠. 법정 사유. 몇 개가? 10개가. 사실 시행령에는 9개가 있는데 사실 법조문에 하나가 더 있어. 그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 그거는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요. 자, 밑으로 이제 빠졌어요. 자, 그러면 직권정정 사유도 소유자가 발견하면 어떻다?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직권정정 사유는 누가 발견했다? 직권정정 사유에 대해서 소유자가 먼저 발견했다면 그때는 뭐다? 소유자가 고쳐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직권만 이름 틀려요. 직권정정 사유에 소유자가 발견하면 뭐다?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밑으로 이제 빠져볼까요? 등록상 주지적 소환증 오류사항을 발견했다. 그러면 직권정정사유에 포함돼서 직권정정. 직권정정 사유에 포함 안 된다. 그럼 소유자의 할 것을 한다. 통지해 준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밑으로 빠져요. 자, 그러면 소유권 정정에서 소유권 정정이라는 것은 여기 봐봐요. 크게 본다면 어떤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토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근거서면은 등기부, 등기필정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사실 뭐예요? 요거는 따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다?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들 읽어봐요. 등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요거는 뭐도 가능하다? 신청과 직권이 가능하다. 왜 직권이 가능해요? 등기된 토지는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 자료가 이거 봐요. 뭐가 있다?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 있게 돼. 그러니까 직권이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빠져볼까요? 밑에 절차는 뭡니까? 절차는 신청과 직권이 가능하고, 그래서 신직. 그래서 우리 배구 선수 중에 누가 있어요? 신진식이 있거든. 신진식. 그래서 감독 신직. 그죠? 자, 미등기 토지는 근거서류는 동그라미 잡아요. 가신. 그래서 미등기 토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신청에서 신청 나와있죠?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미가신. 얼마나 안에 오면 제가 뭐예요? 미가신이라고 외우라고 그럴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 이제 만약에 출제된다면 봐봐요. 출제된다면 요 직권정정 사유가 80% 곡단적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어요. 등록상 정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틀린 것은 그래서 요 등록상 정정은 요 자체로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별표가 5개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 비교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봐봐요.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봐봐요. 몇 필지예요? 몇 필지. 여기는 건보라 배정오기.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정정이 돼서 무슨 정정? 경계 정정. 그럼 요만큼 잘라야 돼? 안 잘라야죠? 잘라줘야죠.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분할 대상 토지가 돼. 경계가 불합리한 경우, 경계를 시정한 경우에도 무슨 대상 토지다? 분할 대상 토지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몇 필지예요? 한 필지. 여기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요거는 면적의 변동 없이 위치만 정정이 돼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위치 정정이라고 그래. 그럼 밑에 읽어봐요. 무슨 정정? 경계 정정과 위치 정정이 있어. 그래서 경계 동그라미, 경계 정정에서 경계 동그라미, 위치 정정에서 위치 동그라미. 그럼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이해를 하면 금방 나와요. 자,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있어. 청량하겠네요. 위치 정정은 면적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청량 안 한다라는 거야. 요거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직권 정정 사유가 안 되고 뭐만 가능하다? 신청만 가능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위치 정정 면적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정정? 직권 정정.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경계와 면적을 결정한다. 그럼 청량한다는 소리고 면적의 증가함 없이 경계의 위치만 정정이 된다. 그래서 밑에 봐봐요. 경계 면적의 변동이 있으니까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서 가능하고 직권 정정 사유는 뭐다? X. 자,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다?
직권정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 풀 때 무슨 정정인지를 봐라. 경계정정인지 이치정정인지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아까 직권정정 이해관계는 없으면 뭐예요? 무슨 정정이 가능하다? 직권이 가능하다. 그래서 직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정정? 직권정정. 면적 이치정정은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 가능.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럼 요걸 토대로 딱 한번 숙제 놓고 기본서를 읽어봐요. 기본서에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사항 정정 여기도 테마에서 한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그렇게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에 테마 15번 무슨 개발 사업이 있어요? 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이동 나와 있네요. 자, 거기 36페이지 가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네요. 여백이면 아까워요. 그러니까 거기에다도 크게 자기가 딱 체계를 잡아놓으라고, 체계를. 자,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볼래요? 자, 크게 써요. 자, 깔끔하게 써봐요, 좀. 깔끔하게 써봐요. 자, 그러면 제가 써놓을 테니까 미리 한번 자기가 이렇게 한번 크게 써요. 자, 원칙, 예외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부연 설명을 좀 다룰게요. 토지 이동 신청권자 이렇게 이제 쓰고. 자, 여백 확보했어요. 확보를 딱 했으면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 자, 썼어요? 자, 원칙은 요겁니다. 원칙은 토지 소유자라고 써놔요. 자, A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의신청. 자, 여기 써놓고 또 이제 좀 천천히 써요. 오늘 시간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써요. 올해는 그냥 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올해는 되게 착해지기로 했어요. 자, 썼어요? 네, 이제 물어보고 썼어요. 그랬으니까 썼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예요? 여기는 이렇게 줄잖아요. 도시개발. 그러고 여기에다 사업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사업. 자, 사업 앞에 뭐가 붙었어요? 도시개발사업, 노후촌 정비사업, 사업이네요. 그러면 사업지역은 어때요? 도시개발사업, 우리 한번 봅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사공이 많아. 이 지역은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대의가 뭐라는 거예요?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대신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의 대신하는 게 대의 신청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의 신청이 가능하려면 뭐다? 토지 소유자의 가름 한자가 돼야 돼. 토지 소유자, 일종의 토지 소유자의 가름 한자만이 대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가름 한자. 근데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우리 법조문에 4개를 규정되어 있지만 4개가 아니더라도 동기부여를 좀 해놔야 돼. 4개 사유가 아니더라도 대의 신청이 가능한 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소유자의 가름 한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무슨 건자라고 써놨어요? 재산건자. 재산건자는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에 가름할 수 없죠. 그럼 재산권자는 대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예를 하나 뭐예요? 대의 신청 4개 따로 4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걸 제한 나머지를 한번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를 해놔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 상속인이라고 써놔봐요. 상속인은 토지 소유자에 가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상속인이죠. 그럼 상속인은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일종의 대의 신청이 가능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뭐 한자만이 가름해줘. 일종의 토지 소유자의 가름 한자만이 대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도시개발사업과 대의 신청은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가 알아 몰라? 아니 봐봐요. 도시개발사업과 대의 신청은 일종의 토지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통점은 애인이 있어. 꼭 얘네들을 마무리 져요. 뭐라고?
통지라는 단어가 마무리돼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사유가 된다? 통지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대의 신청했죠. 토지 소유자의 대의 신청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그래서 통지라는 단어가 따라 붙는다고. 얘네들은 항상 통지로 마무리 짓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잡아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체계를 잡아야 거기에 이제 뭐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날짜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사업 시행자 몇 자예요? 5자. 오라고 써요. 오라고 써고 앞에다 일자 다른 색깔로 써요. 그래서 15일. 그렇죠. 15일이라고 적어놓고. 우리 토지이동 사회에서는 토지이동은 힘들어요? 쉬워요?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토지이동이 생겼다는 것은 누가 해야 돼? 그럼 누가 해야 돼? 따까리. 따까리가 누군데?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니까 토지이동 사회 중에서 통상 뭐다? 지적소관청이야. 그럼 지목변경도 시도지사가 나올 수 없어요. 지목변경도 무슨 소관청? 지적소관청. 그럼 작년 2.5점짜리가 예상외로 똑같이 나왔네. 읽어봐요. 도시개발사업은 읽어봐요. 사업시행자가 며칠? 15일.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어때? X. 그게 작년에 2.5점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소관청에게 한다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잡고 그러면 올해 선생님 작년에 그러면 올해는 어디가 출제 예상이 됩니까? 어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잘하네. 그래요. 대의 신청이 올해 출제 가능성이 뭐다 2.5점짜리 가르쳐줬잖아. 가르쳐줬잖아. 도시개발사업은 너무 굶었다가 작년에 독자적 문제로 나왔어. 그래서 드디어 나온다. 도시개발사업. 그런데 이제 대의 신청이 이제 올해 나올 때가 됐어. 대의 신청이 나올 때가. 그리고 나올 때가 된 이유가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사유가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 한 번에 있어. 그런데 작년에는 그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별표가 하나 됐었는데 올해는 그 자리를 뭐예요? 별표가 3개가 올라가. 만약 올해 안 출제되면 내년에는 별표 5개가 들어간다. 대의 신청 자체가 올해 뭐다 자체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토지이동 신청은 읽어봐요. 원칙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A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사업 무슨 시행자? 사업시행자 몇 자? 5자. 며칠? 15일. 50일은 없어요. 우리 지적파트에서. 또 50일이라고 그래라. 사업시행자 5자. 50일 신고해야 되는. 응,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슨 신청이에요? 대의 신청. 토지 소유자의 가른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딱 체계를 잡아놓고 그 위에 강의 노트를 봐봐요. 자, 그러면 사업시행자의 토지이동 신청이 특례라고 나왔죠. 이때 사업은 무슨 개발사업이야?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동그라미.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 줄쳐놓고 그 뒤에 뭐가 붙었어? 지적소관청. 작년에 지적소관청을 뭐로 건쳤느냐? 시도지사로 건쳐서 2.5점짜리가 된 겁니다. 사업시행자 몇 자다? 5자. 며칠? 15일. 그걸 이제 기억해두고. 근데 가로 안에 이렇게 희한하게 나와요. 자, 토지 소유자에게는 읽어봐요. 직접 이동 신청권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어때? X.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무조건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신고에서 며칠이라고 써놨어요. 15일. 그 15일 줄 쳐놓고요. 그 다음에 사업 착수 및 변경신고.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사업의 완료신고로서 다음에 당해 사업의 한지를 줄 쳐놔봐요. 한지라는 오늘 개념을 한번 간단하게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한지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 이게 바로 한지가 됩니다. 아마 우리 공법 선생님이 동영이 물어보거든. 한지가 뭐예요? 그러면 강제 처분 플러스 뭐예요? 교환.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법 선생님은 답변을 안 하면 삐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답변을 자꾸 틀리더라도 자꾸 답변을 해요. 그럼 답변을 하면 자꾸 무시하는데 그냥 또 자기도 본인도 개무시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걔는. 그러니까 공법 선생님은 잘 삐져요. 생긴 거에 비해서 잘 삐져요. 생긴 거는 와일드하게 생긴 거다. 입맛도 드럽게 까다로워요. 뭐요? 물에 담긴 고기는 절대 안 먹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유, 세상에 얼굴은 저렇게 또 특파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뭐예요? 그리고 공법 선생님은 가발인지 아닌지 한번 잡아당겨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한번 확인해요. 근데 가발은 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뽑아봐요. 자, 여기 봐봐요.
가발 아니에요. 맨날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한지는 뭐예요?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 우리 학교는 선생님이 아니라 저랑 나이 똑같은 친구 하나가 있어요. 걔는 가발이야. 이렇게 보면 바람이 휙 불으면 이게 벗겨집니다. 이렇게였거든.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타나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여기 봐봐요. 한지는 뭐예요?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 이걸 뭐예요? 한지.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거기에다 행간편 닦잖아요. 뭘로써? 사업완료 신고 줄 서놓으세요. 사업완료 신고서로서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지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읽어봐요. 이 의미는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만약 출제원이 요 2번을 출제하면 어떻게 출제할 건지 그걸 참아놔야 돼.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그 뒤에는 뭐가 감춰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읽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셨으면 제가 답변을 한번 해봐요. 틀려도 좋아요. 저는 뭐예요? 그냥 얼굴 봐도 알아요.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뭘로서 가름할 수 있다? 사업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예요.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지역은 언제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어때? X.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으라도 가능한 게 바로 뭐예요?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뭘로서? 사업완료 신고서로서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바로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요 뒷면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따지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개념 잡았어요? 한지는 뭐라고요? 강제 처분 플러스 뭐다? 교환. 이게 뭐예요? 한지라는 거죠. 자, 가로 3번에 뭐가 있어요? 토지 이동 시기. 뭐라고 써놨어요? 공사가 준공된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사가 준공될 때 그건 뭐다? 토지 이동 시기라는 거. 그러면 가로 1, 가로 2, 가로 3번은 좀 묶어요. 좀 묶어놔요. 자, 묶으라니까 또 이렇게 묶지 말고 좀 깔끔하게. 이렇게. 그렇죠. 좀 해봐.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래서 엊그제 뭐예요? 엊그제 목요일날 집에 가니까 어때요? 집안이 개판이야. 그래서 뭐예요? 내가 뭐예요? 청소하러 왔냐? 어떻게 청소하러 왔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짜증내면 들어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들어오지 말라. 요즘 삐져서 말도 안 합니다. 삐져서 말도 안 해요. 그러면 가로 1, 가로 2, 가로 3번은 뭘 나타내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지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가로 4번은 무슨 신청이 있죠? 대의신청. 찾았어요? 자, 그러면 대의신청은 사업시행자의 대의신청 나와 있어요? 예, 2번은 뭐로 나오죠?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공동주택의 부지에 대한 집합건물 관리인 동그라미 쳐놔요. 자, 그러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사업자가 있거든. 그래서 사업시행자. 자, 채권자 대의신청이 나와 있고 다만 찐해요, 흐려요? 그래서 다만 등록상 증정 대상 토지는 그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제외가 들어가. 제외. 요게 개정된 부분이야. 그래서 등록상 증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라는 거야. 제외. 그래서 그걸 별표 3개 놓으라고.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출제할까? 저도 궁금해요. 올해 아마 작년에 예상을 그렇게 해봤는데 작년엔 출제가 안 되고 이쪽으로 출제됐거든. 도시개발사업지역으로.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지역으로. 그럼 다음 중 대의신청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상 토지에 대한 대의신청이 가능하다. 그때 X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놔요. 여기 이제 작년에 별표 하나 갔는데 올해는 별표 3개로 올라간 거야. 올해 만약에 출제가 안 되면 내년에 별표 5개로 올라갑니다. 자, 그럼 거기 가로 동그라미 1번을 좀 부연 설명을 달아놔야 돼. 동그라미 1번 읽어볼래요? 사업시행자의 대의신청, 공공용 토지 나와 있죠? 그 위에다 공공용 토지에다가 꼬리표를 좀 살펴야 돼. 무슨 사업? 공공사업이라고 써놔라.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봐봐요. 사업 동그라미 쳐놓고 공공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공공. 그러니까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공공사업. 그럼 사업은 누가 신청해요?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자, 문제 나가요. 지금 공공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무슨 신청 파트에 있어? 대의신청. 문제 나가요.
공공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직접 신청한다. 어때? X 대의신청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직접 신청한다. 맞아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대의가 아니라 직접 신청이라는 거야. 그걸 조심하라는 거야. 공공사업에 한해서 대의 신청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공사업을 벌립니다. 공공용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애웠어요. 그래서 한번 써요. 뭐 있죠? 학, 철, 수, 천, 재, 구, 그 다음에 유, 도. 8개 제목이 나와 있네. 무슨 제목? 8개 제목이 나와.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도. 자, 읽어봐요. 뭐라고? 학철수, 천재구, 유도. 요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이 있어. 뭐라고요?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그렇죠. 유지. 자, 그러면 선생님, 요 지목이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요 지목이 나오는 데를 어디 파트에 나오는지, 자, 이제 교통정리를 한번 해놓고 가자고요. 그러면 맨 밑에 봐봐요. 맨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지목과 관련돼서 한번 어디 나오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라는 거야. 자, 합병이 제일 많으니까 합병부터 자 합니다. 첫 번째, 써요. 자, 지난주에 했던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가 있네. 자, 여기는 뭐예요? 지목이 몇 개예요? 11개입니다. 읽어봐요. 철수, 천재구, 유도. 여기는 공장체까지 들어가요. 공장체. 11개 지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경계 분할과 관련돼서 나와요. 경계 분할에도 경계 분할과 관련돼서 지상 건축물 경계 분할과 관련돼서 여기도 공공사업이 마다 8개 지목이 있거든. 여기는 뭐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대의 신청에서 뭐예요? 공공사업이 나오네요. 그래, 공공사업 여기에서도 나오네요. 공공사업 여기도 8개 지목. 학철수, 자, 천재구, 유도.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다 외웠어요. 지목과 관련돼서 이제 세 파트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교통정리를 좀 해놓으라고. 오늘 교통정리 많이 해주네요.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딱 또 묶어놔요. 그래서 묶어놔서 자, 그래서 제가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부터 먼저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몇 개 지목이에요? 11개. 뭐까지 포함돼? 공장체까지. 그럼 요거 빼면 경계 분할해서 읽어봐요. 공공사업이 나오거든.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자, 오늘 배운 대의신청 공공사업에서 몇 개? 8개.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근데 여기에서 봐봐요. 요 유가 뭐예요? 다 공통점이. 유지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유원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유원지로 장난칠 걸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여기 이제 얼마나 외웠는지 한번 봅시다. 공이 뭐예요? 공원. 아주 좋아요. 공장용지 아니라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공원. 장은 뭐예요? 공장용지, 재용용지. 우리 차문자 원칙이 4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장, 차, 천, 안. 그거지. 그래서 이거 정리해두면 나중에 자, 기본서가 정리가 딱 돼가던 거예요. 그래서 8개 파트에서 지목이 나온다는 거, 3개 파트에서. 자, 이거 읽어봐요. 의무적 합병 대상들이. 이게 제일 많으니까 요거만 먼저 외우라고.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경계 분할에서는 공장체만 빼요.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대의신청에서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래서 요 세 파트에 딱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딱 교통정리해서 나오고 경계 분할 파트에서 하나 나오고 읽어봐요. 무슨 신청에서 나온다? 대의신청. 또 하나는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이렇게 이제 선생님 내년은 제발 안 쓰게 해주세요. 그래요. 올해 필기 좀 잘해놔. 그러면 요걸 강의 노트에다 집어넣으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기를 잘해놓은 사람은, 자신 있는 사람은 필기를 잘해놓고 저한테 주고 가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합격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요 내용을 쓰지 않도록 뭡니까? 내년에는 딱 여기에다 딱딱 정리해 놓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미 정도 확인해 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갑시다. 자, 16번 어떤 정리가 있어요?
지적 공부 정리. 찾았어요? 예. 자, 지적 공부 정리는 테마 16번과 관련돼서 지적 공부 정리 메뉴에다 써. 이거는 메뉴에다가 체계를 잡아야 되겠네요. 요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걸 넓게 이렇게 체계를 딱 잡고 들어가라고. 읽어봐요. 무슨 정리? 지적 정리. 지적 공부 정리와 관련돼서 지적 정리 메뉴에다 써요. 자, 이제 이거는 자, 써고 이야기할게요. 자. 자, 널널하게 써요. 여기에다 이제 색깔을 입힐 거니까. 자, 썼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자, 일하지 않는 자요. 먹지도 마라. 그러면 안 해온 자는 쉬는 시간도 없다. 쉬는 시간 가지 말고 그냥 쉬는 시간에 오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읽어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제. 자, 경계 분할과 관련돼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것들 읽어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여기는 이제 세 개만 더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은 걸 먼저 외우기 시작했거든. 거기서 빼주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대의 신청에서 공공사업이 나오네요. 공공사업에서는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가. 무슨 신청? 대의 신청.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 그때는 대의 신청이 아니라 직접 신청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은 언제나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야 한다. 그때 X.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받을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대의 신청 8개 제목 읽어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여기 학철수, 전제구, 유도. 여기는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에워놓고 교통정리를 이렇게 해놓으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에워놓고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에워놓고 이게 어디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던 지행축, 지지축, 지축. 그것도 교통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키워드 잡으십시오. 그러면 행축 이런 거 나오면 본능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 벌써 머리 구상에는 뭐가 돼 있어요? 7, 8월 달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기까지 지금 연관성을 두고 강의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일하지 않는 자에 먹지도 말라. 여기 봐봐요. 여기 학철수, 전제구, 유도. 여기는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미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오케이. 자, 요거는 딱 적어놓고, 자, 글씨 못 쓴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좀 준 겁니다. 깔끔하게 써놓고. 여기에다 이제 색칠을 더하면 돼. 요거는 몇 번을 했느냐? 50번째야, 50번째. 50번째가 아니라 오늘부로 70번째 하고 있는 거야. 70번째. 11월달 중앙생들은.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2하나 돼 있다. 그러면 여기 무슨 관계? 사실관계. 읽어봐요. 사실관계라고요. 사실관계는 얘가 힘쓰거든. 그러면 지적소관청 밑에는 항상 사실관계를 깔고 들어가거든. 읽어봐요. 대장이 아니라 사실관계라고. 대장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하나를 가르쳐서 하나를 알아야 돼. 무슨 관계? 권리관계. 읽어봐요. 권리관계. 앞에 사실관계가 나왔는데 등기소가 따라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사실관계가 나왔는데 여기에 등기부가 따라붙을 수 없다라는 거야. 지적소관청은 사실이니까 대장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지적소관청의 장난감은 뭐가 된다? 대장. 등기소 등기관의 장난감은 등기부. 그러면 우리나라는 읽어봐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설정을 해놔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일치시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제도들이 필요하다. 그걸 이제 쉬었다가 살을 붙여보자고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